반년을 넘게 고민하고 망설였습니다.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 (117kg) 도주원 씨는 마지막이란 절박함으로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식단과 운동으로 체중 감량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이 배고픔이나 이 식욕 같은 것은 이제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참는 것도 사실 더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만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식사량을 줄이는 수술이거든요. 본인이 먹을 수 있는 양이 100이라 그러면은 한 20% 30% 정도로 줄어서 식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먹으면서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수술이거든요, 이게. 음식 섭취량을 줄여 비만을 치료하는 수술.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위인데요. 전체 용적 중에서 한 20% 정도만 놔두고 제거를 하는데, 제거되는 부분이 이제 위에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위 주변을 방리한다 그러니까. 위의 80%를 잘라내는 위 소매 절제술. 초고도 비만인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10년 만에 6.6%. 한국인의 비만 유병률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도 비만 1.7배, 초고도 비만 3배. 비만도가 높을수록 증가 추세가 큽니다. 개인의 노력에 의한 다이어트라든지 약을 이용한 체중 감량은 BMI 25에서 30 사이에 시도해 볼 만한 것이고요. BMI 30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가지고 체중을 줄여주는 것이 거의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는 게 지금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식사 준비가 한창인 주방. 정해진 양만 먹기 위해 무게를 잽니다. 이 정도만? 아니, 줄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위 소매 절제술을 받은 정성민 씨. 예전에 입던 바지거든요. 수술하기 전에 한창 입던 바지인데 한 이 정도? 수술을 받은 지 9개월. 58kg가 줄었습니다. 한 이 정도? 이거 방송 볼 때마다 한 번씩 해보고 싶었던 건데. 엄청 많이 빼셨네요. 네. 한눈에 보기에도 성공적 감량. 초고도 비만이었던 그는 수없이 다이어트에 도전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렇게 힘들게 걸으면은 갑자기 이제 무릎에 통증이 생기고 발목에 통증이 생기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운동하고 막 이틀 쉬고 3일 쉬고 심하면 일주일 쉬어버리니까 뭐 운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쉴 때 그렇다고 적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자력으로 살을 빼는 거는 현재 상태에서 불가능하겠구나. 마지막 선택이었던 수술을 끝낸 뒤 식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3끼를 챙겨 먹고 있죠. 먹는 음식이 달라지면서 식성도 변한 것 같답니다. 라면 같은 거 먹었을 때도 옛날에 맛있게 먹었는데 그 똑같은 양을 그래서 생각 없이 집어서 오랜만에 라면이다 하고 집어가지고 먹으면은 생각보다 맵고 자극적이고 기름지고 집어 넣은 양이 많아서 당황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간극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식단 조절과 함께 운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팔힘 빼시고 우리 벌리듯이 그냥 손들어 하실 때처럼. 매일 2시간 이상 하는 운동. 근력 키우기에 집중합니다. 처음에 저랑 만나셨을 때 체중이 한 110kg 빼셨어요. 저랑 운동 한 2-3달 정도 병행을 하시면서 목표량도 올라가시고 1kg 정도 올라가시고 체지방률도 거의 7, 8% 정도 빠진 상태. 굉장히 상승 다이어트에 따라 좋은 예라고 보겠습니다. 상승 다이어트. 체지방이 줄고 근육량은 늘어나는 이상적인 체중 감량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쳐다봤을 때 본인이 본인을 인지했을 때 이 정도면 괜찮네 라고 하는 게 진짜 괜찮은 몸인 것 같아요. 1에서 10 정도라고 하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러려고 수술한 거니까요. 요요를 극복하기 위한 절박한 선택.
수술만이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cousin who was one day fat but is now lean because she just ate less and exercised more, and she's got it under control. So we're not interested in her anymore because she doesn't have a weight problem. We're only interested in the people for whom that didn't work. Now, that might have been 99% of them. We don't know. But the ones for whom it didn't work are the ones that we're trying to help now. 감량 체중을 유지하는 어려움은 우리가 이미 타고났다고 말하는 사람. So this is the facility, the genomics facility. And so it's here where we do a lot of our genetics work. We sequence DNA, I look at genes. I specialize in looking at body weight. And obesity is one end of the spectrum of body weight. And some of the work we actually do within this lab is to try and understand how genes differ between lean people and obese people. And we look at their genetics here in this lab. 비만의 유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유전자 비교 분석 결과 살찌게 하는 유전자, 비만 유전자의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We now know of over 1,000 genes that play a role in our body weight and play a role in our feeding behavior. And that's the reason. That's what I think about obesity. I think obesity is a primarily genetic condition that influences our brain. 우리는 왜 살이 찌는 걸까? 유전자 속 DNA,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우리가 살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무려 1000여 개의 비만 유전자가 언제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따라 살찜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특정한 유전자 한두 개가 고장나서 살이 많이 찌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체중이 한 1kg 더 찌고, 요거 있으면 또 한 2kg 더 찌고 하는 유전자들이 한 뭐 수백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한 뭐 12개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남들보다 체중이 한 10kg 더 늘 위험이 훨씬 높은 거죠. Your brain hates it when you lose weight because it considers it reducing your chances of survival. It's a big red flag. Okay, the moment you start to lose weight, your brain is going, uh-oh, wait a minute, time out, folks. Why are you losing weight? There's not enough food. 비만 유전자는 언제부터 작동한 걸까? 그 시작은 인류 초기 구석기 시대로 올라갑니다. 현존하는 예술작품 중 가장 오래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 구석기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너스상의 모습은 지금의 비너스와 많이 다릅니다. 가슴과 배, 그리고 엉덩이와 허벅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각돼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비만한 신체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출산 경험이 있는 중년 여성의 몸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빌렌도르프 비너스에 대한 가장 고정적인 정의는 풍요, 다산, 생산력의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살찜은 축복이었습니다. 고대 비너스상은 모두 같은 모습입니다. 비너스상을 몸에 지니고 다녔던 사람들, 행운의 상징이었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그때, 극한의 굶주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언제나 먹을 것이 부족했죠. 그때 인류를 영위하게 해준 것이 비만 유전자. 인류를 생존케 한 축복의 유전자였습니다. We never had enough food. We were chasing after the antelope. We were digging up roots, okay, to try and actually eat. If a drive to actually make you eat more, evolutionarily speaking, was a good drive to have when we didn't have enough food. The problem we have is we have feast-famine genes, but are living in a feast-feast environment. So it's feast all the time. There's antelope everywhere. And so as a result, our genes, which are designed to eat when there's food, will keep eating. And so you end up with obesity. 굶주림의 시대는 끝났고 풍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극한의 기아가 아닌
과식이라는 풍요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유전자는 저주의 유전자가 됐습니다. 한국인 비만 전장 유전체 분석. 8만여 명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해 한국형 비만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비만 유전자 게놈 지도가 완성된 겁니다. 대략 여기 있는 한 20개 정도의 유전자들이 지금 비만과 관련이 있다고 나왔고, 이 중에서도 크기가 가장 큰 애들에 해당하는 5개를 추리면 그 5개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이렇게 5개가 된다. 비만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는 스닙 형태로 존재합니다. 인간의 몸을 한 권의 책으로 봤을 때 23쌍의 염색체가 챕터, DNA가 문장, 글자가 스닙입니다. 스닙의 변이가 심하게 일어날 경우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제천에 가다라는 문구에서 제가 IA로 바뀌면 별 문제가 없지만 제가 인으로 바뀌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몸무게 기준으로 봤을 때 유전적으로 제일 위험이 낮은 군하고 제일 위험이 높은 군을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대략 한 6kg 정도 몸무게가 지금 평균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만을 유전적 관점에서 비만 유전자는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것을 먼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다만 얼마나 중요한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콜리제닉한 오비시티가 있습니다. 요요 현상을 겪고 있는 박민석 씨. 뭐 하고 있었어? 게임하고 있고. 4살 터울 동생 민규 씨와 함께 지냅니다. 민규 씨 역시 비만 체형. 민석 씨는 3년 전 초절식 다이어트로 80kg를 감량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쪘죠. 비슷한 체형의 두 형제. 비만은 그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비롯해 3형제 모두 비만, 가족 모두가 살과의 전쟁 중입니다. 난 저희 어머니시고요. 저희 이제 큰형, 둘째형, 이제 마지막 저.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 좀 통통한 체격이셨기 때문에 보다시피 저는 이 정도 되고, 둘째 동생이 저보다 좀 더 심하고요. 막내 동생이 그나마 저희 형제 중에 제일 왜소하고요. 좀 살이 유전은 있다고 봅니다. 박 형제는 성장하면서 비만 유전자가 발현된 것 같다 말합니다. 이거 저하고 둘째 동생. 어린 시절은 그저 통통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졸업 무렵엔 비만, 중학교를 졸업할 땐 초고도 비만이 됩니다. 점점 찐 살이 비만 유전자 때문일까? 박민석, 박민규 형제에게 비만 유전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만 유전자형으로 체형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개인 유전자형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이 체지방 감량을 할 때 어떤 맞춤형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좀 더 전략적으로 더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비만 유전자의 수는 100여 개. 박 형제에게 어떤 비만 유전자가 발현됐는지 분석해 봅니다. 박민석 씨는 살이 잘 찌는 유전자와 요요가 잘 되는 성향의 유전자가 발현됐습니다. 동생인 박민규 씨 또한 형과 똑같은 비만 유전자가 발현된 것으로 확인됐죠. 네, 안녕하세요. 박민석 씨 가족의 비만은 유전자의 탓일까? 쉽게 살이 찌고 요요가 잘 되는 성향으로 나왔고요. 반면에 한번
지방으로 저장된 에너지는 잘 소모가 안 되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체중이 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비만 유전자 발현. 살이 잘 찌는 체형으로 만드는 그건 FTO와 MC4R입니다. FTO was the first gene that we identified that could explain why some people were different body sizes, not just extreme, not just the extreme weight. And as a result, we were interested in trying to find out how it worked. MC4R sits in the fat sensing path. When they have an MC4R mutation, all of them always pick the highest fat curry. So the MC4R not only makes you eat more, it makes you eat more fat. 효소 형태로 온몸에 분포된 FTO는 지방을 더 많이 그리고 빠르게 저장시킵니다. 뇌의 시상하부 쪽에 분포한 MC4R. 식욕 관련 호르몬을 자극해 식욕을 폭발시키죠. 때문에 비만 유전자가 발현될 경우 더 많이 먹게 되고 쉽게 살이 찌는 겁니다. What our genes do is influence our feeding behavior. And so some people just want to eat more than others. And that is why some people are small, medium, large in the environment we live in. They're located in the brain, the expression of these genes. They would work through metabolism, through the central nervous system, and through hormones to control fat accumulation. 비만 유전자가 발현되면 뇌에서 식욕을 폭발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돼 많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혈당을 비롯해 체지방 수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신체 기관의 변화를 일으키죠. 소화기는 물론 장내 미생물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비만할 수밖에 없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If you've got the gene, you will become fat. It's about saying, if you've got the genes, you are more vulnerable to the current food environment. 이로 인해 체중 감량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만을 자신의 탓으로만 돌립니다.